안녕하세요. 인지심리 상담사 자격증에 대해서 제3부 인지심리 상담사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콜라릭스에서 인지심리 상담사 자격증 교육을 하는데 스콜라릭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스콜라릭스가 추구하는 교육의 포커스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이해하고 지식을 쌓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현장과 연결을 시켜서 그 커리큘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게 매칭시켜 주는 게 스콜라릭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콜라릭스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또 스타트업 현장, 또 경영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수강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요. 또 미래지향적으로 직업군과 연결된 그런 커리큘럼을 계속 개발하고 대입하고 실천을 해서 포화 상태인 산업 현장에서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뒷시간에 음악 치료사라든가 운동 레크레이션 치료사가 여러분한테 시연을 해드리는 걸 보시면 스콜라릭스가 얼마나 현장 경험을 중요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교육을 어떤 특징과 이념을 가지고 가치를 구현하느냐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특화된 대안교육이나 전문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스콜라릭스예요. 스콜라릭스는 특별히 산업과 연계된 인재 양성 특화 교육기관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경영, 부동산, 심리상담, 코칭, 각종 자격증 과정 이런 각 분야의 기업이나 전문가들의 특화된 전문 교육기관이고 또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제 스콜라릭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카테고리별로 해서 시스템화 시킨 것이 스콜라릭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스콜라릭스는 교육 공급자와 교육 수요자 모두에게 오픈된 교육기관이에요. 교육 공급자가 내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의를 하고 싶다 하면 스콜라릭스에 기획서를 주시면 저희가 모든 거를 지원을 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또 수요자가 나 이런 걸 듣고 싶다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강자, 수요자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스콜라릭스가 특화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야로 또 저희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오픈된 교육기관입니다. 이 스콜라릭스에 오시면 이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이나 창업이나 또는 전문가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콜라릭스에서는 입학을 또 취업을 창업을 프리랜서로서의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스콜라릭스에서는 교육기관은 강남에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삼전역에서 거의 2분 거리에 있죠. 30석 이론 강의실이 있고요. 12석 컴퓨터 강의실이 있고 멀티미디어 스튜디오와 회의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원은 강의 프로그램만 있으면 모든 걸 지원해 드립니다. 문의 응대를 하거나 등록 접수, 또 출결 관리, 교재나 교보제, 판매 대행, 또 교재 제작, 출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의 수업 피드백을 제공받아서 강사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강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도 서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제가 그 설문평가, 강의평가한 거를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보 및 수강생 모객 지원을 해드리는데 강의 홍보용 강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드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홍보용 콘텐츠도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홍보처 리스트업 이후에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드리고 또 바이럴 관리도 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웹이나 앱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또 전담 매니저가 지정이 돼서 매니저들이 강의 개설 전반을 도와줍니다. 또 수익 쉐어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강의를 개설하거나 홍보할 때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 프로그램이 개설이 돼서 여기서 수익이 나면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통해서 이 강의 플랫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스콜라릭스 교육원의 교육 모델이 무엇이길래 인지심리 상담사를 양성을 하느냐. 자, 교육 모델은 평생교육이 교육 모델입니다. 자격증 과정이 있겠죠. 인지심리 상담사 자격증, 부동산 경매 자격증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업 대비반 교육을 해서 취업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술 분야에서 취업하는 게 어렵죠. 이러한 어려운 분야들의 취업을 연계하고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플랫폼을 운영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프로그램을 공급자나 수요자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콜라릭스에서 지향하는 교육은요, 전문화 교육과 특성화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인지심리 상담사 양성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서 개발돼서 교육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회를 2019년 1기를 6월 달에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2020년 2월 달에 6기까지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인지심리 상담사 양성 과정을 6회를 운영을 하면서 이 운영하는 거에 따른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수강생들이 인지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발굴해서 취업을 하고 또 활동을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1기 때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어떤 걸 하고 싶으냐면 노인 요양시설로 전환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 어린이집을 노인 요양시설로 전환할 때 허가라든가 아니면 그 기준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생소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구청에도 가고 또 구청에 가서 어떤 거를 어느 부서를 가는 것까지도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 거를 여쭤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했고요. 2기 때는 특이하게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가 사실은 이런 노유자 시설로 적합한가?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사회에 뭔가 공헌을 하고 싶었고요. 본인이 시니어가 되다 보니까 그 공헌을 주로 시니어한테 하고 싶었던 그러한 본인 그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제 그 본인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교회가 과연 노예자 시설로 적합한가. 그런데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주간보호센터를 할 수 있는 면적 정도라서 저희가 그 주간보호센터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리고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아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4기 때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대개 치매 환자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치매 환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 치매 환자를 어떻게 가족인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치매 진단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경도 인지 장애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치매 환자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치매 질환으로서 뭐 4기나 5기까지 가지는 않았고 한 3기나 4기 초입 단계 여기에 다다랐다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치매 환자의 특성
이분은 어머님이 특성과 치매 환자의 증상과 매칭만 돼도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본인 지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냥 스크리닝 검사, 인지 저하자 검사를 하고 그 인지 저하에 따라서 진단 검사를 받고 또 병원에 가고 하는 이제 절차를 가르쳐 드렸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 어머님이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셔서 치매 판정을 받았지만 말기로 전이되기 전에 치매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인지요법이라든가 또는 치료요법을 병행을 하면서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그 일상생활을 하는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주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는 인지심리 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하면서 비록 수강생들한테 지식을 주는 것 이상 그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을 드림으로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활동 영역을 찾거나 아니면 본인의 즐거움이나 기쁨을 찾을 수 있거나 가족을 관리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간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를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인지심리 상담사 자격증은 앞으로는 더 많은 활용도가 있고 그 활용도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좋은 일, 사회봉사나 공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 이것이 직업을 위한 자격증뿐만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고 내가 이롭게 나는 그런 자격증으로서 한 영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지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이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인지심리 상담 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교육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심화 과정은 내가 상담에 특화돼 있다 하면 상담 쪽을 포션을 더 키워서 교육을 해드리고 또는 나는 인지치료요법 중에 미술치료를 잘할 수 있다 하면 미술치료 쪽으로 아니면 레크레이션을 잘할 수 있다 하면 레크레이션 치료 쪽으로 저희가 특화시켜서 교육을 해드리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전에 나가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방향성이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국가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쪽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급격하게 지속되고 있는 게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령화를 낮추려면 출산율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데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령화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치매센터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강사 양성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래 유망한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 분, 또 인지발달이나 인지치료요법에 관심 있는 분, 인지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 치매 관련 일을 하고 싶은 분, 이런 이제 교육 대상을 삼아서 저희가 홍보를 한 결과 수강한 대상자들은 밑에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가 내가 요양원에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고 인지요법을 더 잘해주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들은요, 지금 이제 어린이들이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업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직업 전환을 원하느냐? 노인 요양시설로 직업 전환을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분들은 와서 강의를 듣게 된 거고, 그다음에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회 공헌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노인 요양시설이다, 치매 관리다 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요양시설 설립에 관심 있는 다른 이제 분들, 또 지역사회나 시설 치매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우리 집에 치매 환자가 발생이 됐거나 치매인
치매인 것 같은 가족이 있다. 이게 과연 치매인가? 이게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강한 대상자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인지심리상담사 교육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먼저 치매 예방 인지심리상담사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치매의 정의나 실태, 또 인지상담사 역할, 비전, 또 활동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치매의 이해, 문제점, 특징, 뭐 위험인자, 치매가 어디서 발달한다고요? 뇌에서 발달이 되죠. 뇌가 손상돼서. 그래서 이제 뇌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뇌의 특성과 정신활동, 치매의 진행 단계, 유사 질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건 치매이기 때문에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빨리 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치매로 인한 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교육 과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진단 방법에서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간단한 간이정신 상태 검사, 또 노인 우울성 검사, 또 주관적 기억력 평가, 이런 것들이 검사가 치매 진단하는 방법을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예방법하고 인지장애 치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뭐 인지요법, 미술요법, 음악요법, 레크레이션요법,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이론과 현장 연수를 병행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인지심리 상담사하고 과정과는 다르게 꼭 현장 연수를 매칭시켜서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현장 그 노인 요양시설의 경영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치매의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 또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또 간호 방법, 그리고 치매 활동지라는 게 있는데 그 치매 예방 활동지의 적용 방법, 진압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집중력, 기억력, 언어력, 이런 이제 지각력, 판단력, 문제 해결력, 이러한 활동지 적용 방법에 대해서 이론과 현장 연수를 병행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 과정의 교수진은 사회복지학 박사님이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분이 강의를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노인 요양시설 시설의 대표 현장 연수 겸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교육을 하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악 치료사, 레크레이션 치료사, 또 이제 마지막에 이미지 메이킹 강사가 취업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조차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강생들이 우리는 음악 치료보다는 미술 치료가 좋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변경해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음악 치료와 레크레이션 치료, 운동 치료를 대단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매회 이런 강의 평가를 합니다. 여기 이제 교수님 성함은 제가 지웠는데요. 이 강의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강좌가 본인이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아주 그렇다. 교수는 전문성 있는 강의를 하셨습니까? 아주 그렇다. 교수는 수강생을 배려하면서 강의를 이끌었습니까? 아주 그렇다. 상호 활동이 실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까? 아주 그렇다. 또 재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는 이게 재원하고 싶은 재원을 해주시는 분이 가장 고마운데, 재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기에 기술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즐겁고 마지막 시간을 유용하게 해주는 강의였습니다. 아마 레크레이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현장에서의 내용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의견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장 연수 강의를 시간을 확대해 달라.
라고 해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 감사합니다. 이건 아마 이론 강의를 하신 교수님에 대한 설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지심리 상담지 활동지라는 게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활동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활동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1주차예요. 4주차까지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샘플로 가져와 봤어요. 집중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림을 비교해서 다른 그림을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직업과 하는 일을 쓰게 하는 거죠. 이게 판단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한번 더하기 해봐라. 계산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4주차에는 진압력이라고 해서 조금 심화된 몇 시인가, 아침은 언제 먹는지 시간을 표시해 보세요. 점심은 언제 먹는지 시간을 표시. 내가 점심을 언제 먹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이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4주차는 좀 더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하고 설문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억력도 무엇인지 이름을 듣고 무엇이 있는지 기억해 봐라. 우리 집에 무엇이 있을까? 또 동물의 크기, 지각력, 크기 순서대로 연결을 해봐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격증 과정 개설 계획은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5월 16일 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날부터 23일까지 강의를 하는데 교육 신청은 어려우시면 그냥 교육문의 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의를 해서 이분이 안내하는 거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업 대비반 현황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콜라릭스는 그냥 교육만 받고 나가게 하는 교육원이 아닙니다. 취업과 연계를 해주는 데에 특징을 둔 교육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체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고, 다음은 스콜라릭스의 교육 플랫폼 프로그램과 활용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콜라릭스 홈페이지는 www.scholarics.co.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은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이니까 있고요. 인지심리 상담사 자격증 과정은 매달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멈춰 있는 상태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이론 강의실은 30석 규모의 이론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석 규모의 멀티미디어 교육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세미나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더빙 녹음실, 이게 이제 음반 작업도 할 수 있고 내가 녹음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인지심리 상담사 자격증 과정에서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촬영을 하거나 영상 촬영 시설이 있어요. 인터넷 강의를 하거나 유튜브, 뮤직비디오 자켓, 각종 홍보 영상들을 촬영을 하는데 이 인지심리 상담사가 내가 여기서 이제 교육 플랫폼에서 교육 개발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고 싶다 할 때 여기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를 찍어서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다 하면 유튜브를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교통편은 좋습니다. 이렇게 대중교통 버스가 많고요. 지하철 9호선 3전역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장 연수 협약 기관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인지심리 상담사는 단순히 이론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대면하고 이 어르신들과 같이 인지요법을 실현해보고 또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함으로 해서 이 인지심리 상담사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이제 현장 연수 협약 기관과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그 연계를 통해서 수강생들이 이쪽에 가서 같이 봉사도 할 수 있고 또는 이러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수강생들인데요. 수강생들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서 지금 같이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강사님이시고요. 이렇게 이제 주간보호센터는 여러 가지 활동 계획이 있어요. 이 활동 계획에 따라서 인지심리 상담사가 어디에 투입이 될 건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할 건지를 우리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관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100석 규모의 이 100평 규모의 그러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새로 신설을 해서 대단히 시설도 좋고 또 센터장님도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인지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처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인지심리 상담사 계획을 앞에 우리가 보여드렸듯이 홈페이지에 포스터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하고 오셔서 수강을 하게 되는데 이론 부분과 실기 부분을 나누어서 하루에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한 7시까지 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앞에 이제 설문 평가에서도 있었지만 마지막 수업이 활발해서 아주 좋았다라고 말하듯이 조금 약간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시험을 마지막 시간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그동안 이제 앞에서 배운 그 이론에 대한 시험을 25문제로 해서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80점 이상을 득하신 분들이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연수는 그 다음 주에 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가서 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요. 이거는 자격증의 시험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현장 연수를 통해서 본인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하게 하는 게 우리 스콜라릭스의 그 교육 방향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 현장 연수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앞에 설문조사 강의평가에서도 보셨듯이 이 현장 연수 시간을 더 늘려달라라고 할 정도로 현장 연수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스콜라릭스에서 우리 인지심리 상담사의 교육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스콜라릭스의 교육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연수를 하기 위한 협약기관의 규모는 어떻고 그 협약기관에서의 기능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3부로서 인지심리 상담사 자격증 과정에 대한 설명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